김태현의 정치쇼. 마지막 얘기. 요거 최근에 언론에서 핫하게 다뤘던 겁니다. 야, 딱 어울리시는 분이 소개해주네. 그래. 딱 어울려? 네? 딱 어울려? 뭐가 어울린다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 양변. 예. 일단 해보세요. 뭐가 어울리는지. 이게 뭐냐면 사실 이제 부부가 다투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 지난해 4월에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점심 식사를 하다가 이 남편이 밥상에 있는 음식에 침을 뱉었습니다. 와이프 이 이유가 뭐냐? 넌 왜 밥 먹는데 전화질이냐? 전화를 하느냐? 라는 이유로 침을 뱉은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밥만 먹는다고 전화만 한다고 그렇게 뱉은 건 아니고 그 전에 좀 사연이 있긴 합니다. 이 아내가 전날에 좀 늦게 들어왔대요. 늦게 들어왔는데 이제 남편이 의심을 한 건지 원래 그 전부터 좀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지 나 너 어디 가서 뭐 하고 왔는지 차에 가서 블랙박스 봐야겠다라고 하니까 아내는 또 이걸 거부를 하면서 몸싸움을 벌였던 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전날 밤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정이 고조됐구나. 그 다음날 점심 때까지도 그 감정 상태가 쭉 지속이 되었던 거죠. 그 와중에 남편은 뭔가 아내를 의심했던 것 같잖아요. 근데 밥 먹는데 전화까지 하니까 너 왜 전화를 하냐면서 음식에 침을 뱉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모았던 건 이 일로 결국 대법원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저는 남편이 그리고 어쨌든 뭐 부부 뭐 싸우고 그건 다 좋은데 부인한테 침을 뱉은 거잖아. 음식에. 음식에. 네. 초등학생도 아니고. 네. 그것도 좀 이상하지만 그걸 또 부인은 경찰에 신고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것만 간 게 아니라 또 몸싸움을 벌였잖아요. 폭행이 있었으니까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하다가 이제 검사가 기소를 폭행한 부분은 폭행으로 기소를 했고 네. 침을 뱉은 건 재물손괴, 음식의 효용을 해쳤다라고 해서 재물손괴를 기소를 했는데 검사가 이제, 이것까지. 재밌는 거는 뭐냐면 재밌다기보다 이제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됐냐면 폭행은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이거 처벌하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폭행죄는 그렇지.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면 재판을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공소기각. 그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는데 딱 재물손괴가 남은 건데 이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재판은 시작됐는데 남은 건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침 뱉은 거 가지고 처음에는 벌금 50만 원 나왔는데 내고 말 걸 또 남편이 변호사잖아. 남편 변호사 이게 여기 핵심이죠. 왜냐하면 이게 남편이 그냥 일반인이었으면 네. 변호사 아니었으면 그냥 끝났을 거예요. 50만 원이 수임료보다 싸잖아. 근데 남편은 본인이 피고인이잖아요. 그렇지. 내가 하면 되잖아라고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야 판사님 이거 판결 쓰실 때 저거 야 내가 이런 것까지 써야 돼? 막 그러니까 그러고. 대법원 아 정말 재판 연구관들이 내가 아니, 이런 지금 것까지 해야 돼? 이러면. 아마 내 청취자분들이 침을 뱉어도 밥하고 반찬은 그대로 있는데 그게 왜 재물손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감정적으로 내가 이거를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재물손괴예요. 네. 그러니까 밥이 그대로 있어도 누가 여기다 침을 뱉으면 아무도 안 드실 거 아니야. 우리 예전에 요거 많이 네, 했었어요. 비슷한 이거. 거. 근데 했죠. 옛날에 이제 뭐 빈 밥그릇에 뭐 쉬를 하면 뭐 이거 씻어도 못 쓴다 우리 그래서 교과서에 이것도- 나오는 교과서 나오는 거. 근데 이렇게 밥에다 침 뱉어서 손괴죄가 되느냐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다 변호사니까 다른 사람 그 밥에다 침 뱉으면은 저거 손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변호사는 왜 항소를 했을까? 본인도 변호사인데. 아니 뭐 이런 얘기겠지. 왜냐면 내 밥이라는 거 내 밥. 내 밥이라고. 내 밥이고 반찬. 반찬이고 내가 먹던 거고. 아니 그리고 100번 양보해도 어쨌건 저 와이프랑 나랑 같이 먹던 건데 무슨 이게 재물손괴야? 나도 먹잖아. 근데 그건 좀 억진 것 같은 게 공유라도 상대방 거니까 아니 이게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 예를 남성 들면은 이 변호사가. 찌개나 이게 반찬이 2분의 1씩 가지는 거잖아요. 남편이 많이 2분의 1씩? 먹는다는 전제면 3분의 1 와이프. 그 반찬은 남편만 먹는 3분의 것도 있잖아 근데. 뭐 알러지가 와이프한테 특별히 있지 않는 한 그럼 공유는 또 남의 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제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 저는 아니 그 생각을 근데 했어요.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저는 의미가 있게 들으신 분들은 저게 뭔 소린가 또 공유가 뭐냐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같이 쓰는 물건일 때는 그러니까 그 물건을 뚝 나눠서 계산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 물건도 되지만 내 물건도 된다는 게 공유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같이 한 밥상에서 먹는 밥과 반찬은 공유물이라고 판단을 해준 겁니다. 그래요? 그렇지.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공부 잘했다고. 백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 내 반찬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대법원이 같이 먹는 거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 뭐 그래서- 이렇게 식판에다 놓고 먹는 거 자기 거 뱉은 게 아니고 네. 가운데 있는 한국 가운데, 음식 밥상에 가운데. 놓은 거. 그렇지. 그러니까 어디가 스테이크 먹었으면 괜찮을 걸 내 거에다 뱉었으면. 그렇죠. 자기 거를 안 뱉었겠죠. 화난데 왜 자기 거에 뱉어?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근데 화났으니까 그쪽에 뱉어. 저는 근데 나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간 좀 있나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똑같은 행동을 해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먹는 게 꼴 보기 싫어지면 그땐 진짜 싫은 거다. 아니 뭔지 아시죠? 자, 질문 경험입니까? 아니 이건 그냥 뭔가 이게 좀 이거는 경험담 같은데. 동서양의 고급. 동서양 고고? 네, 그러니까 앞에서 먹는 게 꼴 보기 싫어지면 그건 진짜 미운 거거든요. 네. 그때부터는. 근데 네. 우리가 보통 같이 밥을 먹을 때는 침이 들어 얘기하면서 먹으면 침이 튀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렇죠. 식당에서 요새 같이 먹지 마라, 뭐 코로나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침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정말 큰 침을 뱉지 않는 이상 잘 뱉었어도 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보통 사랑하는 사이에서 남편이 하하하다 침이 딱 튀겨도 괜찮아요. 먹으면 되지 하면서 먹을 텐데. 먹어요 요새? 당황했어. 당황했어. 말 더듬었어. 당황했어 지금? 괜찮아요. 여보 하면서 이렇게 먹을 텐데. 안 먹는 것 같아? 아니 뭐라고요? 먹죠. 제가 아. 낼름 집어 먹죠. 낼름. 근데 네. 이제 사이가 나쁘니까 이게 이제 재물 손괴 대법원까지 갔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똑같은 사실관계도 이게 대법원 가서 유죄까지 받을 수 있는 사건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진짜 이게 뭐 되게 어렵다기보다 길게 얘기하시지만 우리 서로 침 튀기면서 살았잖아요. 저 깜짝 놀랐게 방송하면서 침만 튀기고 살진 않지. 그 전에 칸막이 설치했잖아요. 그 뒤에 넣은 게 이 칸막이 방송하고 나서 끝나고 마스크 안 쓴 상태에서 방송하고 나면 칸막이 생각보다 침방울들이 많이 튀더라고요. 그럼요. 서로. 맞아요. 그래서 이전에 그런 걸 의식하지 못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했던 사람들은 서로 침 뱉으면서 얘기했던 거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최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그게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나쁜 거고 근데 이 문자 딱 이해하면 이해하는 거죠. 이 우리 사건은 유치. 최선영님 숨소리도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니 이분은 네. 어떻게 사셔? 어떻게 김금림님 어쩌죠? 저도 신랑 쩝쩝소리 듣기 싫은데. 어이, 큰일 났네. 그럼 이제 재물손괴 안 가시려면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하신 것처럼 식판을 추천드립니다. 각각 식판은 자기 거기 때문에 공유가 아니라 괜찮습니다. 큰일 났네. 8474님 둘이 왜 사니? 근데 이 둘이 이혼했다는 얘기는 없더라고. 그래요? 아직 이게 요 사건 있고 뭔가 이게 심층으로 들어가서 이 둘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궁금할 것 같은데 나도 궁금했어. 나도 이 사건을 이혼했다는 얘기는 없어. 처음에 신문을 딱 보고 읽고 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요게 나오면 이혼 소송 중이다 같이 나와야 되는데 밥에 침 쳤다고 지금 송배죄로 남편을 고소하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둘이 같이 사는지. 네. 유치해서 미치겠어요라는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 질문. 진짜 침 들어가면 이게 부부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침 들어가면 재물을 효용을 해야 하는 게 맞나? 근데 감정적으로 아니, 둘이 왜냐면 꼴보기 이런 거 싫으면 둘이 예? 꼴보기 그 부분을 싫으면 남편이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못 먹게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변호사도 왜 그랬지? 자기가 뱉은 침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못 먹게 됐으니까 많이 변호사는 뱉었구나. 얘기를 어떤 취지에서 했냐면 아내가 밥을 못 먹게 한 게 아니라 나도 못 먹게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재물을 효용을 해야 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뭐 반대로 법원에서 말렸네, 푹 집어쳐서 아니 너도 못 먹을 정도가 됐으면 아내도 못 먹- 아내는 당연히 못 먹지라고 그쵸. 처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가졌던 의문처럼 아니 그 찌개 맨날 같이 떠먹는데 그렇죠. 어차피 침 들어가는데 그거 좀 뱉었다고. 근데 대놓고 뱉었잖아. 튄 게 아니라. 그렇지 좀 기분 나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감정의 문제인 거죠. 감정적으로 어차피 들어갈 먹을 수가 침이지만 없죠. 대놓고 뱉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 튄 거랑 칵 하고 뱉은 거하고 같아요. 그렇구나. 방금 그렇지. 너무 더러웠어요. 심이 괜찮나요? 여러분 이제부터 식사하실 때 휴대전화는 멀리하십시다. 네. 괜히 뭐 전화하고 휴대전화 뭐 찾다가 상대가 뱉으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고품격. 이제 고품격으로 가자. 인문학의 향기를 느끼는 시간. 밥에 침 튀고 이런 얘기만 했는데. 한 주일을 마무리하는 살롱드지.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ertes par téléphone. 오늘의 도미의 선생께서 오늘 참 오늘은 좋네. 이거 본인만 싫어하고 우리 다 좋아하고 제작진 다 좋아해. 이거. 있어 보여. 우리가 이거 만들어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자 네, 오늘의 도미의 선생. 알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제 음식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음식 관련 그림을 골라봤어요. 주세페 아르침볼도라고 이 사람이 완전 모르는 사람이다. 16세기 화가인데 이름 더럽다. 야. 아니 웃기긴 아니 웃기네. 그리고 좀 웃겼던 게 침 뱉은 남편과 관련된 건 아르침 볼도라 이름이. 최 변호사님 우리가 뽑을 수 있는 포인트는 여기까지다. 그게 지금 중요. 난 침볼도라서 여기 관련된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니 설명하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침볼도. 지금 제작진이 저희 모니터에 띄워놓은 사진을 보면 그냥 그릇에 양파, 뭐 당근, 그냥 채소네. 파, 채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사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뒤집어서 봐야 돼요. 오. 뒤집어서 보면 오. 사람이네. 사람이 나타나죠. 완전이네. 네. 이 아르치모도라는 화가가 원래 궁정화가였는데 그러니까 유명한 그림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해서 왕의 초상화를 이런 식으로 야채와 꽃, 과일을 안 죽어요, 가지고 그린 그러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걱정했는데 왕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백작지까지 받았거든요. 목숨 걸고 그린 것 같은데 느낌이. 아, 그렇지는 않고 이제 그래서 그걸 왜 그렸는지에 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은데 그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림을 왜 떠올렸냐면 사실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이 채소가 있는 그릇을 뒤집었더니 사람이 되는 그림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음식이 우리 몸의 일부를 이루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음식을 먹는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고 두 사람은 같이 밥을 먹고 있었잖아요. 이제 같이 밥 먹는 사이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식구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한자로는 먹는다는 식과 입구잖아요. 그래서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란 뜻이고 뭐 가족에 대해서도 쓰기도 하고 가까운 친지나 동료에 대해서 식구란 표현을 쓰는데 제가 왜 그 말을 좋아하냐면 같은 밥상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야채의 그림이 뒤집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만큼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은 같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같은 멘트 음식을 좋네. 먹는다는 의미가 야. 그만큼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 침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추석에 추수를 거두고 나서 같은 음식을 모여서 주변 식구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이제 뭐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하필이면 음식을 나누면서 이게 나의 살과 피라고 했던 의미가 결국에는 같은 음식을 같이 나누는 식구들끼리가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이냐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음식이라고 먹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거기서 더 나가면요. 사실 우리는 모든 인류가 지구라는 어머니 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사실은 커다란 한 식구인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뭐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갈등도 겪고 하지만 사실 하나의 생명체 하나의 식구이다. 커다란 하나의 식구이다. 그러니 이 남편처럼 침 뱉는 행위는 정말 잘못된 거긴 하죠. 오늘 점심시간에 음식 드시면서 내 주변에 누가 식구일까 또 이 음식은 어떤 의미를 나에게 주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단 변호사는 끝났는데? 반성해야겠다. 왜요? 여기서 아르침볼에서 침 그거 아니야? 아르침볼도. 아르침볼도 침? 나 진짜 궁금한 질문 하나 해도. 네. 이 그림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맞는 거? 그러니까 거론을 때 어떻게 걸어나요? 원래는 이제 정상적으로 사람 얼굴이 보이도록 하는 게 정상인데 원래.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그러니까, 했었을까 대단하네요. 생각이 드는데 16세기에 이 사람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제 스테인드 글래스를 만드는 작업을 했대요. 성당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색깔들을 맞아. 맞춰서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퍼즐을 만드는 것들이 머릿속에 옛날부터 들어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후세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최영숙님 같이 요거 투게더 하는 거요? 함께 요거 같이라는 말이 와 닿네요. 가치 있게 같이 하는 가족이 가치가 있는 거죠. 어우, 예. 라임을 앞에 가치는 그 밸류 가치고 라임이 있네, 라임이. 예, 가치 있게 같이 하는 요거 투게더 네. 하는 가족이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오정진님 일주일 힐링 시간 살롱드 지예요. 조진주님 코너 속의 이 코너 너무 유익한 것 같아 좋아요. 저는 오늘 양 변호사님 말씀 중에 그 뒤에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뭐? 우리는 다 모두 한 식구다. 지구라는 어머니. 지구라는 그 거기에서 어머니. 어머니에서 나온 같은 음식을 먹는 한 식구다. 요새 너무 서로 이제 편 나눠서 싸우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정말 오늘 양미절 선생님 얘기를 좀 힐링이 되네요. 정말. 힐링이 되는데 저 말을 배워서 제가 어디 가서 쓰면 안 믿을 것 같아요. 제대로 전달을 못해서 일단 이 화가 이름 못 외워. 아르침볼도 아니 근데 이거 하여튼 저기 침자가 들어가는 거 말고는. 그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미술책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이 화가 그림 되게 많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는 그림이에요. 그 아까 말씀드린 봄, 여름, 가을도 야 이거 기가 막히게 조화를 만들어놨네라고는 그림도 있어요. 오늘 이번 주는요 양재열 변호사 오늘의 도미의 선생의 마지막 말. 우리는 지구라는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한 식구다. 아 멋있어요.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근 시대 여기까지예요. 단문지의 세변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